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중간 부분 끝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는 부분이 중간 부분의 내용이죠. 자, 여기 일본인 재판관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나라는 그런 형식 단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과서에 보면요. 자, 여기 그날이 있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공판을 받은 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선고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공판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형신 문단을 살펴볼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돌아와 동양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비통해하는 안중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공부할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옛날부터 충이로운 지사들이 죽음으로 윗사람의 잘못을 간하고 정략을 세운 것이 뒷날의 역사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내가 동양의 대세를 걱정하여 정성을 다하고 몸을 바쳐 방책을 세우다가 끝내 허사로 돌아가니 통탄한들 무엇이랴. 여기 이 부분 전체는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자서전이죠. 자서전을 쓴 글에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와 있냐면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솔직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부분은 일본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될 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상하고 있었음.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죠. 옛날부터 허다한 충이로운 지사들이 죽음으로써 충성을 간하여서 뒷날에 역사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안중근의 생각 첫 번째입니다. 충이로운 지사들을 떠올림. 자, 지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을 지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애국지사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끝내 허사로 돌아가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또를 저격을 했죠. 그게 왜 허사로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격을 해서 평화를 얻고자 했죠. 조국의 독립이나 동양의 평화를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서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4천만 민족이 안중근의 날을 크게 외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교과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교과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죠. 바로 지사들이 죽음으로써 윗사람에게 간한 것이 뒷날의 역사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충언을 하는 것들은 뒷날에 보면은 그것이 틀린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은 것은 동양 평화의 정략을 세운 것이어서 뒷날의 역사죠. 역사에 맞는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므로 자, 안중근의 날을 분명히 크게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뒤날 역사에 있어서 맞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백년 비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국주의 전쟁과 약소국 민족의 실현과 고난을 나타내는 뭘까요? 표현법이 은유법이 되죠. 그 다음 형식 문단은 마우라가 아니라 미우라죠. 미우라의 만행과 자신의 의거를 비교하며 판결의 부당함에 바로 분노하는 안중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몇 쪽까지 있냐면 17번째 줄까지죠. 자, 형식 문단을 살펴볼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교과서 192쪽 두 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입니다. 192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이 부분입니다. 더구나 만일 염치와 공정한 마음이 있었던들 어찌 능히 이 같은 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가 어느 쪽이 경하느냐. 그야말로 머리가 깨어지고 쓸개가 찢어질 일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미우라가 을미사변 당시에 그 일본 태도를 떠올리면서 재판의 불공정함과 일본 정부의 염치함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재판의 불공정함. 미우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1894년에 갑오개혁을 통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일본이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명성왕후가 친일 세력을 없애게 되죠. 명성왕후가 친일 세력을 없애게 되니까 일본의 미우라가 주도하여 바로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 이게 바로 그 을미사변이죠. 그 을미사변의 주범인 미우라를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여기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석방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봤죠. 궁인들하고 여러 명의 서양인들이 분명히 현장을 목격했지만 미우라라는 그렇게 투옥을 시키긴 했어요. 그렇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바로 석방을 한 일이 있죠. 그것과 하고 이제 자신의 일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분명히 미우라에게 명령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명령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죠. 명령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우라를 석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과 비교를 하죠. 비록 개인 간의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여기죠. 안중근은 개인적인 살인이 아닌 이게 무슨 뜻이냐? 미우라는 분명히 그 저격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안중근은 개인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개인이지만 자기는 어떤 개인의 이토 히로부미를 개인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냐? 하얼빈에서 요거 있죠.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얼빈에서 전쟁을 벌여서 이토를 습격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우라하고 나하고 누가 죄를 더 많이 벌였냐?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흉이고 민비는 한나라의 국모죠. 국모가 일본 세력이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없앤다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자리를 없게 하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직위를 이제 없애버리는데 민비가 내정 간섭에 걸림돌이 되니까 바로
미우라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겠죠. 그래서 민비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살해를 한 그 명상황후 시해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죠. 석방을 시켰죠. 그러나 누가 죄가 더 많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판결에 뭐를 나타내느냐,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과장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교과서에 그야말로 머리가 깨어지고 쓸개가 찢어질 일이 아니냐. 요 부분 과장법이 사용이 됐고요. 또 천번 만번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은 뒤에 손뼉을 여기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하니 이게 과장법으로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어떤 부분이냐. 과장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의문 형식을 취한 뭐가 됩니까?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나는 과연 큰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이 왜 죄냐? 한국의 백성된 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죄가 있다면 한국민의 백성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다. 결국은 요거죠.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탄압임을 강조했죠. 여기서는 과연 큰 죄인이다. 사실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죄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표현법이 사용이 됐을까요? 본래의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반어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중간 부분은 바로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 민비를 살해한 미우라와 자기의 공판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자신의 그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중간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 표현상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안중근의 생각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안중근의 생각이 충의로운 지사들을 떠올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기죠. 안중근의 생각 두 번째는요. 바로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을 그렇게 떠올리면서 재판의 불공정함과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중근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생각하는 안중근의 생각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